기독교와 사회복지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인성을 기반으로 한 대인관계 그리고 의사소통의 역량,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대인관계와 인성, 어떠한 상관성이 있을까요? 인성을 개발하는 것은 바로 좋은 인격을 가지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 요소가 됩니다. 또한 타인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공동체의 생활하는 데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가정에서부터 공동체, 나아가 인류 사회에까지 바람직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작정 대인관계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인성이 잘 함양이 되고 그 인성을 기초로 해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가정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인류사회까지 좋은 긍정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복지사로서 개인관계를 개발하는데 인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사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인성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 직업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도구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인성은 이제는 이제 내면적으로 함양하는 인간의 인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직업사회에서 필요한 하나의 사회복지사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성도 하나의 도구적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하였죠. 그렇다면 인성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성의 어원을 보았더니 라틴어로서는 페르조나라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페르와 조나라는 두 가지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건데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은 바로 가면입니다.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말하다. 즉 가면이라는 합성을 가지고 이제 페르소나라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페르소나라는 것이 이제 퍼스널리티, 즉 인격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개인과 개인을 구별하는 독특한 심리적 특징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성이다라고 하면은 성품이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퍼스널리티, 휴머니티 이렇게도 활용이 되는데요. 이제 인성을 다른 말로 이제 성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성품에는 두 가지의 요소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질이고요. 또 하나는 품격입니다. 성질이라고 했을 때에는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 바탕을 뜻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내면적으로 잘 습득이 되고 그리고 형성이 된 인간의 마음,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세계의 성품을 의미를 합니다. 아, 저 사람 참 마음 바탕이 좋아. 저 사람 참 성품이 좋아. 라고 했을 때 인간의 마음 바탕이라는 것도 형성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품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품격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태도,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된 모습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인성에는 인간의 마음과 사람됨, 성질과 품격, 마음의 바탕과 사람의 모습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을 설명을 할 때에는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과 학문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단순히 성격 이론으로 파악이 되어지면서 협의적인 의미와 학문적인 대차원의 철학적 의미를 포함이 시켜서 이제 광의적으로 또다시 인성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성격으로 통용되는
이제 비교적 한정적이고 특정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협의의 그 인성의 의미를 설명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이제 광의의 의미는 심리학에서 총체적인 인격, 성품, 인간의 본질과 본성이라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도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격, 인품, 인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속적인 동기와 경향이나 행동, 성향의 조직으로서 모든 인지적 사고와 가치, 신체적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인성은 감정적이거나 의지적 특성과 같은 정의적 측면을 가리키면서 개인의 독특하거나 두드러진 행위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간주하는 심리학적인 그런 복합이나 무의식적이거나 내면화된 행동 성향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뭐 문용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인성은 개인의 심리학적이고 행위적인 성향이다.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 부분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있듯이 뭐 바르고 그리고 좋은 인성을 지닌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타인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인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백석대학은 인성교육을 잘하는 대학,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 교육을 하는 인성교육의 허브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인성교육, 인성훈련, 인성실천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적용하고 훈련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에서는 S5S라는 인성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 인성 모델을 기반으로 대인관계,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사회공헌 역량, 그리고 성김 리더십의 역량 등의 다양한 역량들을 우리 학생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S5S 인성 모델은 이계능 교수님이 우리 대학 사회복지학부 원로 교수님께서 개발한 모형입니다. 사회복지와 교육, 대학에서의 본질적인 또한 교육을 담당을 하시면서 사회복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공에서 필요한 인성의 모델들을 펼쳤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S5S라고 해서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S5S 인성은 인간의 인성이 조직화된 행동의 종합적인 그림으로 영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의 측면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성은 존재와 목적, 가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사회복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회복지에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성이라는 것은 나 개인이 혼자서 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성이라는 것도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존재와 목적과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사 간의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 전문직 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영성의 인격인 존재, 목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학성입니다. S5S 인성 모델에서 철학성은 자아관, 세계관, 문화 간의 가치관을 하나로 융합해서 자신을 분석하고 생명의 근원을 알아가는 삶을 우리가 철학성이라고 합니다. 이 철학성, 즉 사회복지사에게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내 자신을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이냐, 자아관이 형성이 되고,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의 문제, 이슈, 욕구, 클라이언트의 환경, 그들의 이 기본적인 인격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사회복지사로서의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화관입니다. 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직업적인 비전과 전문적인 비전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이라는 것은 미래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인간의 비전 정립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아관, 세계관, 문화관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대인관계 역량을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공동체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즉 공동체라는 삶 속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있고, 사회복지라는 어떤 문화, 즉 더불어 사는 문화, 공동체적 문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여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문제가 더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정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복지사들이 대인관계 역량 속에서 인간의 인성, 즉 철학성을 개발을 하고 함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에스파이프스 인성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지성입니다. 지성은 세상에 대한 인식과 논리, 융합 창조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순환관계와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창조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국제사회 이슈, 그리고 국내 이슈,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각계 각층, 각 전문가의 분야와 또는 직업세계와 사람들의 삶을 인식을 하고 그 삶이 어떻게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서 결론이 어떻게 되고 진행되는 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그걸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학문과 기술, 환경체계들을 서로 융합하여서 인간의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창조해가는 그런 사회복지적인 역량들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은 혼자 공부하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간의 순환관계, 즉 공동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상대방, 클라이언트,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 그에 따른 논리적인 분석과 융합적인 형태를 가지고 새롭게 창조하는 삶을 사회복지사로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인성, 지성을 설명을 드린 바입니다. 인간의 인성, 네 번째 영역은 바로 신체성입니다. 신체성이라는 것은 건강과 태도, 자원관리를 통하여서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과 상황에 적합한 태도를 유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신체성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건강까지를 유지를 해야 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인 태도, 즉 지식과 기술 그리고 능력들을 잘 갖춘 인간의 행동 태도들을 형성을 하고 특별히 사회복지사는 자원관리에 상당히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원이라고 했을 때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뿐만이 아니라 국민, 세계 시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 이웃들, 구성원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인적 자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봉사자, 자원봉사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옹호하고 또한 보장해주는 그러한 지지 세력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직접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몸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같은 가치관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마인드 자체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인적 자원, 즉 가치적인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때로는 물질적인 후원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또 하나의 인적 자원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원은 물적 자원입니다. 물적 자원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원리 속에서 후원금, 사회복지 기금, 비용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적인 환경, 거시적인 환경을 모두 의미합니다. 사회복지가 진행되기 위한 어떠한 물건, 건물, 조직 체계, 그리고 여러 가지 법, 행정,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도 물적 자원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이와 같이 자원을 관리하는 인품이 필요함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자원들을 관리를 할 때 사실 사회복지사의 믿음, 신념,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어떤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복지는 개인의 비용을 가지고 사회복지 기금을 조성해서 실천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 제3의 그런 손길을 비롯하여서 사회복지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효과성을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되므로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태도와 자원관리는 중요한 인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체성과 그리고 대인관계의 역량의 상관성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자원을 관리할 때는 내 자원이 아닌 타인의 자원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인품, 믿을 수 있는 인품이 될 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기금을 조성하여서 사회복지 기금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손과 발을 섬기면서 자원봉사자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사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사회복지사와 지역 주민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와 그리고 인성을 기반으로 한 역량들은 상당히 사회복지 안에서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5스 인성 중에 네 번째 감성입니다. 다섯 번째네요. 이 감성이라는 것은 타인과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평가하고 활용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잘 활용하고 평가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 자기의 화, 또 때로는 반대로 자기의 옳다 하는 선을 적절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감성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클라이언트, 여러 문제와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분은 바로 워커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내 감정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감정까지도 사회복지사는 어루만져주고 커버해주고 그들의 감정을 잘 조절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감정은 우리가 공동체적 감정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형태이고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회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성이라는 것은 팔로우십, 파트너십, 리더십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잘 서로 간의 조화를 가지고 형성되는 공동의 인격이고 사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클라이언트가 나의 어떤 고객으로서 팔로워로서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나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파트너로 동료로 일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리더가 될 수도 있지만요, 클라이언트가 자기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때는 사회복지사가 또 하나의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개인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사에게는 이러한 이제 사회복지 구성원 간의 내부적인 사회성도 필요하지만 타 전문직, 타 전문가와도 절대적인 사회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융합적인 지식, 융합적인 전문가가
함께할 때 사회복지사의 성과를 더 높이 올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6가지의 인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인성이고 또한 이 6가지의 인성은 인간이 또는 사회복지사가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 이 6가지의 인간의 요소는 균형 있고 또한 조화로운 형태로 조직 구조화되는 것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파이푸스 인성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사회복지사에게 이 에스파이푸스 인성과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누군가와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들을 의미하고요. 적극적으로는 집단 내의 진실한 휴머니즘을 통하여서 협동관계를 구축하는 방법과 기술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에서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 배우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전인성의 측면을 개발시키고 공동체에서 타인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소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적극적으로는 모든 타 전문직, 타 전문가, 다양한 환경체계와 기본적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인격, 인성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형성을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인관계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 접근 3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실천을 하는 가운데 3가지의 환경체계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환경, 두 번째는 메조 환경, 세 번째는 매크로 환경입니다. 마이크로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심리,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세스먼트를 하고 개입을 하면서 주로 기술적인 영역과 실천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요. 개인. 두 번째 메조 환경은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복지 개입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개인, 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정책과도 관련된 개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세 번째 매크로 환경입니다. 국가 수준에서 사회복지 개입으로 주로 제도와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역사회와 국가로 이어지게 하는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에게 대인관계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실천 체계, 즉 마이크로와 메조, 매크로 환경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는 가족 구성원, 그리고 메조는 학교와 동아리, 공동체 소그룹, 동료 친구 집단, 매크로는 지역사회, 교회, 공공기관, 국가, 인류사회로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와 메조, 매크로, 개인, 그룹, 지역사회, 국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대인관계를 3가지 요소로 또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대인관계는 첫 번째 요소,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과 뜻이 같을 때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가치를 형성할 때 사회복지사에게 대인관계 능력이 형성이 되고, 또 하나 상호 간의 정서적 유대감, 친밀감이 형성될 때 대인관계 역량이 향상이 됩니다. 우리가 볼비의 실험에서도 보았듯이 애착이라는 관계는 대인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복지사에게 클라이언트에게 많은 갈등들이 있겠죠. 그 갈등들을 해소하고 중재하는 요소들을 바로 3번째 요소로 설명합니다.